밤을 가르는 조명이 막 올랐을 때 객석의 공기는 이미 평소와 달랐다. 노래가 시작되자 잔잔한 선율은 한 사람의 삶을 통과해 나온 목소리처럼 떨림을 품고 흘렀고 마지막 후렴을 향해 갈수록 김용빈의 눈빛은 깊어졌다. 결정적인 고음에서 그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정적 뒤 음향보다 먼저 떨어진 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객석은 숨을 멈췄고 곧이어 일제히 일어섰다. 커튼콜처럼 뻗어나간 기립박수는 무대를 파도처럼 덮었다. 그날 가요 무대의 몇 분은 한 가수의 생애에서 오래도록 돌아볼 장면으로 남았다. 방송 직후 대기실에서 그가 꺼내 보인 것은 오래된 메모지였다. 모서리가 닳아 손때가 베어있는 작은 종이.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단어들이 있었다. 첫 무대, 새벽 첫 차, 빌린 마이크, 좌석 42번의 박수. 다음에도 와달라, 던 주인의 목소리. 메모지를 접으며 낮게 말했다. 오늘 부른 노래의 가사는 사랑 이야기였지만 제 귀에는 그날들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꾹꾹 눌러 적힌 그 기록은 그가 왜 울었는지를 대답해 주었다. 노랫말보다 앞서 달려온 기억들. 그 기억을 붙잡게 했던 이름들, 그리고 끝내 놓지 않은 약속들. 리허설 때부터 그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다고 한다. 무대를 지켜본 스태프는 동선 체크도, 카메라 각도도 늘 침착하게 맞추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무대 중앙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숨을 고르더라 고 회상했다. 제작진은 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걱정했지만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잘 듣고 잘 말하고 오겠습니다. 노래한다, 가 아니라 말하고 온다, 는 표현. 그 말의 뜻은 곧 무대에서 밝혀졌다. 그는 노래를 불렀지만 우리가 들은 건 한 사람의 서사였다. 그가 택한 곡은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트로트 명곡이었다.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불러온 노래지만 이날만큼은 전혀 다른 결이 깔렸다. 첫 소절을 내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낡은 필름처럼 약간의 거친 입자를 품고 있었고 그 질감이 가사의 오래됨을 현재로 소환했다. 시간이란 강을 건너로 시작하는 대목에서 그의 발끝이 한 뼘 앞으로 내리져졌고 스포트라이트가 따라붙었다. 관객석 앞줄. 불목 머플러를 두른 중년의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그 옆자리에 놓이는 팔짱을 푼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래가 객석의 하루와 만나면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날의 울림은 유난히 또렷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돌아봄의 시간. 그 한가운데로 그의 목소리가 관객을 데려갔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이어진 함성은 예정에 없던 앙코르를 요구했지만 생방송의 시간은 냉정했다. 대신 박수는 길어졌다. 화면 밖의 공간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현관 앞까지 박수 소리가 따라왔다. 어떤 관객은 인터뷰에서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음악이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객은 그가 왜 울었는지 묻기보다 우리가 왜 함께 울었는지를 생각하게 됐다 고 했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도 무대의 온도는 꺼지지 않았다. 그의 눈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아마 그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는 데뷔 전 지하 연습실과 작은 공연장을 순례하듯 오갔다. 새벽 첫 차에서 졸다 놓친 역, 객석 10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밤, 손에 쥔 사례비보다 버스비가 더 무거웠던 날들. 그때 그는 늘 작은 공책을 들고 다녔다. 오늘 웃어준 사람 5, 눈 마주친 사람 7, 함께 따라 불러준 사람 3. 숫자는 그의 날들을 지탱하는 작은 등불이었다. 그는 그 공책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일정표 뒤에 끼워 넣어 다닌다. 방송 당일, 무대를 앞두고 그 공책을 다시 펼쳤을 때 오래된 연필 자국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다고 한다. 그때 약속했던 이름들이여.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꼭 다시 만나겠다고. 그런 약속들이요. 속의 목록은 곧 그가 지닌 가사집이 되었고 악보가 되었다. 가요 무대, 대기실의 작은 소파에 앉아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매니저가 건넨 물병을 쥔 채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노래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말을 하루라도 더 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백은 화려한 수식어보다 단단했다. 흔히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지만 그는 그 빛을 관객석으로 밀어내듯 나눴다. 제가 노래를 하는 동안 제 노래를 들어준 분들이 제 삶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가 말했다. 오늘의 눈물은 그분들 몫입니다. 그램의 한 선배 가수는 녹화 후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무대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으로 완성되는 거야. 너는 오늘 시간을 노래했어. 이 말은 그날의 무대를 가장 정확히 요약했다. 그는 박자를 맞추는 대능한 가수였지만 이날만큼은 박자보다 템포가 중요했다. 단어 사이사이에 숙성된 침묵을 남겼고 그 침묵이 가사의 뜻을 밀어올렸다. 관객은 그 공백을 호흡으로 채웠다. 와 관객이 번갈아 연주하는 방식의 공연, 묵음으로 완성된 음악. 방송 이후 그의 이름은 포털 실시간 검색에 올랐다. 짧은 클립 영상이 확산되며 댓글에는 오늘의 울음은 이벤트가 아니라 사건이었다. 한 사람의 이력이 한 곡 안에 들어있었다. 같은 문장이 줄줄이 달렸다. 누군가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오래된 소극장의 낡은 좌석 번호판.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서 처음 그를 봤다. 오늘의 눈물은 그날의 박수를 기억해준 답장이었다.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사람들은 서로의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 무대를 공유했다. 그는 다음 행보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화려한 대형 공연장이 아닌 작은 극장 투어를 기획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객과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뜻. 오늘 같은 무대를 이어가려면 저를 크게 보이게 하는 무대보다 저를 정확히 보게 하는 무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는 말했다. 무대가 끝나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박수 이후에도 여운이 남도록 설계된 공연. 그것이 그가 선택한 다음 페이지였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묻고 싶었을 것이다. 가수는 왜 울었나?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눈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날의 기립박수는 단지 감탄의 표시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 어느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게 한 합이었다. 누구에게나 있는 버거웠던 날들, 놓치고 싶지 않은 이름들, 다시 만나고 싶은 약속들을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빚어 관객에게 돌려주었다. 그래서 그 눈물은 한 사람의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기억으로 스며들었다.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한 스태프가 그를 붙잡았다. 오늘의 최고 장면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스태프는 웃으며 말했다. 노래가 끝나고도 박수를 듣지 않고 한 박자 더 객석을 바라보던 그 순간요. 그게 전부였어요. 무대 위에서 그는 대답 대신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밤의 마지막 조명이 꺼질 때까지 그는 관객석을 향해 서 있었다. 박수는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말이었다. 그날 가요 무대는 하나의 곡을 전파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낸 시간을 방송했다. 눈물은 엔딩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챕터의 첫 문장이었다. 다음 무대는 어디에서 펼쳐질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닐지 모른다. 그가 서는 곳이 무대가 되고 그를 바라보는 마음들이 객석이 된다면 이 바로 다음 장의 시작점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래 듣고 오래 기억할 이야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박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따뜻하고 더 오래 남을 박수로